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의원은 지역 유력 일간지 등이 잇따라 지지 선언했고,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3명의 한인 후보들도 각종 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들이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집중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적 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이 포함된 4명의 보험 사기 일당이 1억 달러 규모의 직장 상해보험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범죄자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고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면 유리창을 햇빛 가리개로 가린 채 자율주행하는 테슬라가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무려 20%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사 NPR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경합주 7곳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평균 0.3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8월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처음입니다. NPR은 정치매체 더힐과 선거 전문 매체 538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을 기반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경합주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 애리조나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1%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그 외 5개 주에서는 1%포인트 미만으로 근소한 오차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NPR은 짚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애리조나주는 접전지에서 트럼프 우위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접전지 5곳 중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는 8월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소폭 우위를 점했지만 최근 조사에서 접전지로 나타났습니다. NPR은 변화의 일관성과 방향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어 민주당은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리마켓 이용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은 62%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38%로 전망했습니다.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이 수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 54%, 해리스 부통령 45% 정도로 차이가 10%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하고 있는 뉴저지 앤디 김 의원은 지역 유력 일간지 등이 잇따라 지지 선언을 내놓고 있어 대세론을 굳혀가는 분위기며,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3명의 한인 후보들도 여론조사와 후원금 모금 등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대세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 산하 뉴저지 지역 일간지인 버겐 레코드와 에즈버리 팍프레스, 벌링턴 카운티 타임즈 등은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디 김 의원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언론들은 김 의원은 이민자 부모에게 물려받은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뉴저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다며 뉴저지를 대표할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김 의원이 더 나은 선택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뉴저지 최대 일간지로 꼽히는 스타 레저와 남부 뉴저지 등에서 영향력이 큰 필라델피아 최대 일간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등도 김 의원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각종 수치에서 앞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선거위원회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연방 하원 45지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한인 미셸 박스틸 의원은 지지율 45%로 상대인
민주당 데릭 트렌 후보 41%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4%포인트이며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8%였습니다. 또 연방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3명의 한인 후보들이 막판까지 모금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EC가 발표한 3분기 후원 모금 집계에 따르면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0선거구에서 현직 영김 의원은 3분기에 161만 4,978달러를 모금해 23만 5,056달러 모금에 그친 조셉 코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연방하원 45지구는 현직 미셸 박스틸 의원이 268만 173달러, 상대인 데릭 트렌 후보는 211만 9,304달러로 각각 집계됐으며 연방하원 47지구에서는 데이브민 후보가 208만 2,077달러, 상대인 스카포 후보가 101만 9,702달러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주 지역 한인들이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사례가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이민을 선택한 많은 한인들이 정체성에 관한 의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어제 왜 미주 한인들은 미국을 떠나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인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와 정착 후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이민 문호가 개방된 196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 왔지만 지금은 고국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적지 않은 한인들이 한국에서 은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수령하는 한인은 9,3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3,709명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 숫자를 47,406명으로 추산했습니다. 2010년에는 35,501명보다 1.3배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4,203명 중 60% 이상이 미주 한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도 미국 생활의 환멸을 느껴 자신들의 부모들이 떠났던 한국으로 속속 터전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행을 선택한 이들은 자신이 진정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한인 2세의 재외국민 특례 입학 등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며 미국 출신 한인을 기회주의자로 여기는 분위기도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교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해외 은닉재산 집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적 자금 등을 갚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한국인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은닉재산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 대상자는 예금자 보호법 제21조의 2제 1항에 따른 부실 관련자입니다. 부실 금융회사에 부실의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그리고 업무 집행 지시한 자와 채무자 등입니다. 신고 대상 자산은 부실 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가상화폐 등 일체의 재산입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은 한인 사회가 커서 부실 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측은 동포단체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자는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상 정보나 신고 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2024년 6월 기준 627건의 신고를 접수해 한화 약 888억 원을 회수했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자는 총 64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한인이 포함된 4명의 보험 사기 일당이 1억 달러 규모의 직장 상해보험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범죄자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고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61세 한인 로버트 영 리를 비롯해 데이빗 피시, 마틴 브릴, 샌디에고의 신경외과 의사 브리제시 탄투와야 등 4명을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직장 상해보험 수수료 허위 청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데이빗 피시는 로버트 영 리, 마틴 브릴과 함께 마케팅, 청구, 추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리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경외과 의사 브리제시 탄투와야와 공모해 관리회사의 주요 고객인 IWMG라는 의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3년 동안 이들 피고인들은 여러 직장상해보험회사에 1억 달러를 청구했으며 진단 테스트, 의료기관 및 복합약국 등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소개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용의자 4명 모두 보상을 위한 고객 추천, 범죄 음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 13개의 중범으로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8년 4개월에서 13년 4개월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서브웨이 서핑을 즐기다가 체포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올해 체포 증가는 더 많은 사람이 서핑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SNS에 관련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위험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서브웨이 지붕에 올라가 일명 서브웨이 서핑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서퍼는 총 163명으로 전년 138명과 비교해 22%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서브웨이 서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핫스팟, 특히 긴 고가 구간이 있는 7번 전철과 제2전철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서브웨이 서핑으로 사망한 서퍼는 5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습니다. MTA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철 외부 승차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캠페인과 함께 NYPD의 첨단 기술을 동원한 단속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전철 서핑을 막기 위한 라이드 인사이드 스테이 얼라이브 캠페인 시행과 함께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에 서브웨이 서핑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등 서브웨이 서핑의 위험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팍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휴식을 위한 벤치와 화단을 설치해 누구나 찾고 싶은 깨끗한 타운, 편리한 타운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을 관통하는 브로드 애비뉴. 거리 양쪽으로 식당 등 각종 비즈니스가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인타운입니다. 얼마 전부터 거리 곳곳에 벤치가 놓여졌습니다. 양쪽으로는 대형 쓰레기통과 재떨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장미꽃 등 화분도 놓여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타운을 만들기 위해 타운 정부가 설치한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모자랐고요. 그래서 블락마다 쓰레기통을 갖다 놨고, 그리고 또 이렇게 편한 의자도 갖다 놓고, 꽃이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잿더리 갖다 놓고 하고, 우리 오시는 분 주민들이 앉으면서 좀 즐길 수 있지만 그래도 올바로 버릴 수 있고, 잿더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버릴 수 있고. 브로드 애비뉴 선상 팰리세이즈 블러바드에서 루비 애비뉴 구간에 벤치 12개와 화분 40개, 그리고 쓰레기통과 재떨이도 20여 개씩 마련해 도로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을 거쳐 보완하고 시설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관리하고 타운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관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이 버스 내리고 제일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조금 저가 걱정이 돼서 조금 이 경찰들을 좀 더 공유를 해서, 우리가 지금 모자라요 경찰들이, 공유를 해서 여기에 더 보이게 사람들한테 차도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타운 주민들은 지금은 비록 의자 몇 개, 화분 몇 개지만 깨끗한 타운, 안전한 타운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환영한다는 평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면 유리창을 햇빛 가리개로 가린 채 자율주행하는 테슬라가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측은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작했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안전을 이유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쿠프는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빨간색 테슬라 한 대가 앞 유리창을 햇빛 가리개로 가린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량 좌측 창문에는 햇빛을 막기 위한 신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테슬라 모델 3로 운전자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주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호등과 정지 표시판 인식, 제어, 차로 변경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전적으로 신뢰한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뗀 채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운전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10일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모델 3, 모델 Y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국이 어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차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충돌 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도로 가시성 감소 조건을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충돌 발생 상황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24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추가 수요 조사입니다. 신청 대상 사업은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차세대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외동포 조사 연구단체 활동, 한인회관, 차세대 동포 인재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관할 재외 공간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수요조사 관련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7월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뉴욕과 뉴저지의 총 8개 한인 단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37년 전에 발행된 미국 헌법 희귀본이 $900만 달러의 가격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브렁크 경매장에서 낙찰됐습니다. 브렁크 옥션은 개인 소장품으로 보존되어 온 이 헌법 인쇄물을 사설 옥션을 통해 매각했다고 밝히고 낙찰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헌법은 같은 타입의 사본 중에서는 유일본으로 어떤 경로로 경매장에 나오게 되었는지도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헌법은 1787년 미국 정부가 제안한 헌법 초안을 가다듬은 최종 헌법을 인쇄한 것으로 남부 연맹 정부를 거쳐 의회로 보내지면서 각 주의 의회를 통해 비준을 해달라고 전달한 문서입니다. 당시 100부를 인쇄했으며 현존하고 있는 헌법의 같은 출간본은 8건이며 그중 7건은 각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올해 현재까지 보고된 총기 폭력 건수가 뉴욕주가 관련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라며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총기 폭력 근절 계획에 참여하는 뉴욕시를 제외한 28개 경찰서가 보고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부상자가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은 476건으로 뉴욕주가 총격 사건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뉴욕시에서도 총격 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3일까지 총격 사건이 723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 줄어든 수치라고 보고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5에비뉴 보행로 확장 계획 상세안을 공개했습니다. 로컬 비즈니스 진흥을 위해 지난 2022년 시작한 오픈 스트리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시장실은 브라이언트 파크와 센트럴 파크 사이에 5에비뉴를 보행자 중심 도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지금보다 46% 늘리고 횡단보도를 짧게 만들어 안전성을 제고하며 차선은 현재의 5개에서 3개로 줄입니다. 미관 및 안전을 위해 나무 239그루를 심는 등 식물과 조명을 배치합니다. 아담스 시장은 5에비뉴 유동인구의 79%가 보행자인데 공간의 절반도 쓰지 못한다며 휴일 평균 23,000명이 지나다니는 이곳이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